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어기를 마친 고등어잡이 배, 대형 선망 어선들이 부산항에서 일제히 출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 힘든 상황이지만 부푼 대풍의 희망을 안고 바다를 가르며 어장으로 떠났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들이 공동어시장 앞 나방에 모였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곧 물살을 가르며 속도를 내기 시작하고 이어서 다른 배들이 뒤따르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바다에서 이어지는 어선들의 퍼레이드. 부산에서만 모두 70여 척, 다대포와 통영까지 합치면 108척이 한꺼번에 바다로 향하면서 휴어기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이곳 부산항을 떠난 대형 선망 어선들은 만선의 꿈을 안고 멀리 제주해역 고등어 어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장까지는 10시간이 넘는 항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조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년 해마다 보면 윤달이들 해는 어획이 많이 나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날 기라 생각하고 나가가지고 많이 잡고 안전하게 해갖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업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주로 고등어를 잡고 갈치와 전갱이, 방어도 선망 어선들에 의해 우리 식탁에 올려집니다. 지난해까지 위판고와 어획량이 예년의 60-70%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3천억 원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한일어업 협정 결렬과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대형 선망 업계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은 어렵겠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그래도 국민 식량 산업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바다로 향한 선망 어선들. 올해에는 만선의 꿈이 그대로 실현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과정에서 항공기가 자칫 금정산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저희 MBC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국토부가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비행 절차를 또 수정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고치고 또 고치고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위험해서 공군도 안 쓴다는 이 비행 절차를 국토부가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 황재실 이만흥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적항공사의 조종사 훈련용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항공기 운항과 동일한 상황을 재현합니다. 실제 운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게 시뮬레이션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 4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있었습니다. 착륙 실패 뒤 재이륙하는 복행 절차에서 금정산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과 충돌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절차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생각은 다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제기됐던 충돌 가능성이 시뮬레이션 검증에서 입증됐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치고 또 고치고 비행 절차 수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증위원회에 제출한 네 번째 수정안은 최대 허용 상승률로 특정 지점에서 급선회, 착륙 실패 뒤 재이륙이라는 긴급 상황에 적용하기 힘든 절차입니다. 지상에 접근을 거의 한 비행기를 다시 띄운다는 것은 엔진에 최대한의 힘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착륙 허용 중량으로 원엔진이 돼서 저 상승률이 나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국토부는 이런 억지 주장의 근거로 14개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최대 이륙 중량, 또 항공기 이착륙 길이에 영향을 주는 활주로 표고 온도, 최대 착륙 배풍, 중요 변수들을 모두 기준치보다 훨씬 낮춰 잡았습니다. 국토부의 비행장 설계 기준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우선회 절차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김해공항의 V자형 활주로 확장안입니다. 신활주로는 500m 고도의 승악산으로 인해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재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신활주로를 이륙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활주로의 이륙 항공기가 좌선회를 하기 때문에 착륙 항공기의 폭행 절차는 우선회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게 안 되면 V자형 활주로는 근본적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국토부가 끝까지 충돌 가능성을 덮고 싶은 이유입니다. 문제 제기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꿔도 안 되는 것이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우선회 절차는 공군도 충돌 위험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출항 절차입니다. 우선에는 안 쓰고 있는 출항 절차인 거죠. 지금 여기가 상대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 출항 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보자는 국토부 주장을 최근 총리실이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될 때까지 고쳐보자는 국토부 억지에 총리실이 끌려다니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완흥입니다. 체육계 폭력 실태 연속 보도입니다. 폭행이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피해 선수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조직 중심적인 체육계의 관행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독 묵인 아래 팀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고 최숙현 선수. 최 선수는 경주시와 대한체육회, 대한철인 3종협회 등의 사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그때 조금 힘들어하고 그래 내가 어디든지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은 없는구나. 전부 다 가해자 쪽에서 자꾸 이래 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한테도 많이 했어요. 체육계에서 폭행 등이 발생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체육계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동돼 조사가 이뤄집니다. 수사기관은 법 위반 여부를 따질 뿐입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제명이나 자격정지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미루면서 선수들의 심리적 압박은 커지게 됩니다. 동료 선수들로부터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카누 선수 A씨도 이런 정신적 충격으로 선수 생활까지 그만뒀습니다. 실업팀에 있는 국가대표 애들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애를 내가 문제를 삼아. 그러면 나는 운동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체나 이 코치 감독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거든요. 이 카누 바닥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선수 생명을 걸고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폭행 사건을 겪은 피해 선수 가운데 67%가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원인이 됐던 곳에서 떠나왔더라도 거기에서 겪었던 심리적인 문제나 두려움, 무기력, 그리고 어떤 사회적 압박, 주위에서의 압박들,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라는 낙인 효과들이 계속 짓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조직 중심적인 체육계의 소극적 대처 탓에 물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 선수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항의 경비와 보안을 책임지는 부산항 보안공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숨겨 가짜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보안공사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수부 산하 공직 유관단체이자 부산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항 보안공사. 5년 전부터 공직 기강 등을 이유로 모든 직원들은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증명서는 4년간 서류 인쇄물로 제출돼 오다 지난해 6월부터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인쇄물 방식으로 운영되던 당시 일부 직원들이 증명서에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지우고 제출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항 보안공사는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제출했던 과거 서류와 새로 받을 5년치 증명서를 대조해 위조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또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된 직원들은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직원들을 조사하고 보안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밤사이 부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기상청은 내일 새벽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거센 빗줄기가 예상된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으며 하루 종일 최대 200mm의 많은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0m가 넘는 강풍도 불 것으로 관측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최근에 발생한 해운대 해수욕장 미군 폭죽 난동과 관련해 주 부산 미국 영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는 미국인들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진보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죽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을 찾아내 사법 처리해야 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반려견을 던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자신이 살던 아파트 9층에서 강아지들이 배설 장소를 가리지 못하자 화가 나 2마리를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의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늘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진구가 0.25%, 해운대구가 0.23% 상승한 데 이어 동래구와 남구, 수영구, 연제구 등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와 해운대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으로, 남구는 대연동과 용호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경찰청이 경찰관 비리 관련 수사를 위해 부산진경찰서와 서면지구대 직원을 상대로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2명은 올해 초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장의업자들에게 변사 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 수수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비위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이 국제선 운항 전면 중단 131일 만에 인천 출발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에어부산은 최근 중국 지방정부에서 방역 확인증을 획득해 오는 17일부터 인천 선전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공편 운행이 확정될 경우 지난 3월 9일 이후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이 131일 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